브런치 카페의 주요 특징. 브런치 카페는 커피와 식사 디저트를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복합 메뉴 구성은 특히 20, 30대 여성 고객층의 선호를 얻고 있으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브런치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료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식사와 휴식을 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카페보다 매장을 넓게 마련하여 편안한 좌석과 테이블을 갖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쾌적한 고객 경험을 위해 최소 3, 4, 10평 정도의 매장 규모를 권장하며 음식을 준비할 주방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요 고객층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층과 가족, 단위,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이 많아 한가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시간대도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의 브런치 시간대에 집중되고 저녁보다는 주말이나 휴일 낮 시간에 활기가 도는 편입니다. 브런치 카페의 운영 방식은 일반 커피 전문점과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은 셀프 서비스 카운터 주문 후 자리 이용부터 테이블 주문 방식까지 다양하지만 음식 제공 특성상 고객이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 서비스나 직원 서빙을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식사 메뉴 준비로 인해 주방 인력이 필요하고 조리 시간도 고려해야 하므로 피크 시간대에 맞춘 철저한 준비와 직원 간 협업이 중요합니다. 브런치 카페는 하루 매출의 대부분이 오전 오후 사이에 집중되므로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요약하면 브런치 카페는 카페의 여유로움과 식당의 포만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로서 넓은 공간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 경험을 파는 것이 핵심인 사업 형태입니다. 커피 전문점과의 차이점. 브런치 카페는 전통적인 커피 전문점과 여러 측면에서 차별화됩니다. 메뉴 구성부터 살펴보면 커피 전문점은 주로 커피 음료와 케이크 등 디저트 위주인 반면 브런치 카페는 샐러드, 빵류, 파스타, 오믈렛 등 식사 메뉴까지 갖춘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식사 겸용 메뉴 덕분에 브런치 카페에서는 객단가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원에서 4,000원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아서는 임대료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려워진 커피 전문점들이 브런치나 베이커리 메뉴를 도입하여 돌파구를 찾는 추세입니다. 브런치 카페는 커피 식사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 과잉 경쟁으로 수익성 하락을 겪는 일반 카페에 대한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회전율과 체류 시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커피 전문점은 테이크아웃 손님이나 간단히 머물다 가는 고객이 많아 회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반면 브런치 카페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식사하기까지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회전율은 낮지만 객단가가 높아 매출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에서는 한 사람이 한 잔 4,000원 내외만 소비하고 오래 머무를 수 있지만 브런치 카페에서는 1인당 1이 만원 상당의 브런치 세트 음식, 음료를 주문하고 1시간 남짓 식사를 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브런치 카페는 고객 회전보다는 체류를 전제로 한 운영이 이루어지며 좌석 회전율이 낮은 대신 평균 매출액을 높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매출 구조도 달라집니다.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커피 음료 판매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지만 브런치 카페는 식사 매출의 비중이 큽니다. 음료 판매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브런치 카페는 식사 메뉴를 통해 부가 매출을 얻고 이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 메뉴는 원재료비 식자재 비용과 조리 인건비 부담이 있어 원가율이 음료보다 높지만 높은 판매가로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 또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카페들이 아늑하거나 모던한 분위기로 작은 테이블, 좌석 등을 배치하는 데 비해 브런치 카페는 식사하기 편한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환한 조명과 넓은 동선을 확보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형태와 인허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커피 전문점은 보통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조리가 제한된 형태인 반면 브런치 카페는 일반 음식점 신고를 통해 조리가 가능한 업종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브런치 카페 창업자는 식사 메뉴 제공을 위해 위생 설비를 갖추고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류 와인이나 맥주 등 제공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차이까지 포함하여 브런치 카페는 메뉴, 운영, 공간 모든 면에서 기존 커피 전문점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적정 매장 규모와 평수별 장단점. 브런치 카페 창업 시 어느 정도 평수의 매장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여 장단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형 브런치 카페 약 1, 20평 정도로 초기 자본이 많지 않거나 번화한 상권의 작은 공간을 활용할 때 선택하는 규모입니다. 장점으로는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부담이 비교적 적고 직원 수도 최소화하여 운영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작은 공간 특성상 사장이 직접 운영하며 아담하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또한 2층 이상이나 골목 깊숙한 곳의 작은 매장이라도 내부를 감각적으로 꾸민다면 특색 있는 소형 카페로 SNS 입소문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브런치 카페 프랜차이즈의 경우 30평 미만 매장은 테이크아웃형 콘셉트로 설계하기도 하여 좌석수가 적은 대신 회전율을 높이고 간편 메뉴 위주로 운영합니다. 단점으로는 주방 공간이 협소해 메뉴 구성에 제한이 있고 좌석수가 많지 않아 동시 수용 고객이 적다는 점입니다. 주말 피크타임에 대기줄이 길어지거나 단체 손님을 받기 어려워 매출 극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형 매장은 주로 브런치 디저트 간편 메뉴로 운영되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메뉴로 승부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중형 브런치 카페는 약 20-30평대 가장 많이 고려되는 규모로 일정 수준 좌석을 갖추면서도 비용 부담이 과하지 않은 균형형 매장입니다. 장점은 주방과 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다양한 브런치 메뉴 구성이 가능하고 6인이나 8인 정도의 단체석이나 유모차 공간 등도 비교적 마련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40에서 80석 내외의 좌석을 운영할 수 있어 평일에는 근처 직장인이나 주민, 주말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의 인기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이 너무 크지 않아 직접 관리가 용이하고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단점은 중형이라 해도 식사와 카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브런치 카페,
특성상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2, 30평 규모라도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고 메뉴가 늘어나면서 운영 동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 매장 창업 시에는 효율적인 동선 설계와 메뉴 최적화로 소형 매장의 기민함과 대형 매장의 풍부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 브런치 카페의 약 40평 이상 넓은 공간을 확보한 풀스케일 브런치 레스토랑 형태입니다. 장점으로는 쾌적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석도 80석 이상 배치가 가능해 회전율이 낮아도 절대 고객 수로 승부할 수 있고 단체 예약이나 브런치 모임, 행사 대관 등 부가 기회도 생깁니다. 주방 시설도 여유롭게 설치하여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메뉴를 제공할 수 있고 베이커리 코너나 와인바 등 부가 메뉴존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초기 창업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임대보증금부터 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주방 카페 설비,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투입 자본이 크며 그만큼 고정비용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넓은 공간을 유지하려면 직원 수도 늘어나 인건비가 높아지고 서비스 관리도 복잡해집니다. 무엇보다 큰 매장을 채울 상권의 고객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입지 선정에 실패하면 공실 좌석이 많아 손익분기점에 못 미칠 위험도 있습니다. 대형 브런치 카페는 주로 핫플레이스나 관광지에 입점하여 브랜드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며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플래그십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4. 브런치 카페 창업 비용 분석. 브런치 카페 창업에는 어떤 비용 요소들이 있고 각각 얼마를 예상해야 할까요? 초기 창업 비용은 크게 시설 투자비와 운영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목별 예상 비용과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관련 비용으로 매장 보증금과 권리금을 우선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지역과 평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며 권리금은 기존 영업점포를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월 임대료 부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월세는 매출의 10% 내외가 적정선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 차례라면 월 매출 목표를 2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수지가 맞는 셈입니다. 너무 비싼 임대료의 상권은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여도 고정비 압박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임대료 비중을 꼭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비용으로 브런치 카페는 인테리어의 비중이 특히 큰 업종입니다. 내부 콘셉트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지만 보통 평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를 잡습니다. 실제 사례로 20평 규모 카페의 인테리어는 총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런치 카페는 고급 마감재나 독특한 소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동일 평수의 다른 음식업에 비해 평당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이블, 의자, 조명, 바닥재, 주방, 타일 등 요소마다 가격 차이가 크므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전체 창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초기 예산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방 설비 및 커피 장비로 브런치 카페는 주방 조리가 필수이므로 일반 카페보다 설비 항목이 많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블렌더 같은 커피 장비뿐만 아니라 오븐, 전기가스레인지, 냉장냉동고, 싱크대, 식기세척기, 후드 등 주방 조리기기가 필요합니다. 장비 비용은 선택하는 브랜드와 스펙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산 E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에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컨벤션 오븐이나 대형 냉장고도 각각 수백만 원대입니다. 신품과 중고에 따라도 가격 차이가 크므로 예산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브런치 카페 초기 셋업에 커피 장비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주방 조리 설비에 1, 2천만 원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많고 규모가 크거나 고급화를 지향하면 합쳐서 4,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 품질과 직결되므로 과소 투자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과투자하면 회수에 부담이 되므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집기 및 기타 시설로 매장 내부의 테이블, 의자 등의 가구와 식기, 컵, 커틀러리, 포스기기 등의 식기도 비용에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가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구매해야 할 때는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대략 2, 30평 매장이라면 가구에 수백만 원대, 집기 및 소모품 초기 구비에 수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간판 제작 및 설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은 외부 간판, LED 사인, 실내 메뉴판 등 종류에 따라 300에서 500만 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냉난방, 에어컨 설치 후 인터넷 및 보안 장치, 음악 설비 등 기타 설비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도 물품 및 재료 구입 및 오픈 시 원부 자재와 소모품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커피 원두, 우유, 주스 차류, 각종 식재료 계란, 채소, 소스 등과 베이커리 재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픈 초기에 리주치 물량을 마련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냅킨, 포장용기 등의 소모품도 구입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초도 식재료비로 몇백만 원은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너무 많이 사놓으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구매하고 이후 매출 추이에 따라 보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대표 메뉴 구성 및 최근 트렌드. 브런치 카페의 메뉴는 커피 전문점의 음료에 레스토랑의 브런치 요리가 더해진 형태로 얼마나 매력적인 메뉴를 구성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기본이 되는 필수 메뉴, 계절 지역에 따른 인기 메뉴, 그리고 최근 트렌드 반영 메뉴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브런치 메뉴 구성. 성공한 브런치 카페들을 보면 메뉴 가지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으면서도 핵심 브런치 메뉴를 빠짐없이 갖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에서 8가지의 시그니처 브런치 요리를 주력으로 하고 거기에 계절별 한두 개의 한정 메뉴를 추가해 변화를 주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브런치 카페라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뉴는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에그 베네딕트 잉글리시로 머핀 위에 해면어와 포칭한 달걀을 올리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대표 브런치 요리. 팬케이크 또는 프렌치 토스트 메이플 시럽과 버터, 생과일을 토핑해 디저트 겸 식사로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브런치. 아보카도 오픈 토스트는 구운 빵 위에 으깬 아보카도와 각종 토핑 계란 후라이나 치즈 등을 올린 건강 메뉴. 샐러드 플레이트 신선한 채소의 견과류나
치즈, 삶은 달걀 등을 곁들인 한 끼 샐러드 취향에 따라 닭가슴살, 연어 등 추가. 파스타 또는 리조또는 점심 겸용으로 파스타류 한두 가지에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를 포함해 선택의 폭 제공. 수프는 식전 또는 가벼운 식사용으로 제공되는 스프 양송이, 단호박 등 날마다 종류 변경. 디저트류는 브런치 후 가볍게 곁들일 수 있도록 스콘, 크루아상, 머핀 등 베이커리류나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 여기에 커피, 티차, 주스 등 음료 메뉴 6에서 10종을 갖춰 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 아메리카노, 라떼와 홍차허브티, 생과일 주스나 스무디 등이 고루 포함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남녀노소 다양한 취향을 커버할 수 있는 브런치 메뉴판이 완성됩니다. 다만 메뉴는 많아 보이는 것보다 조리 효율과 재료 신선도를 위해 적정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뉴 개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주방 동선이 꼬이고 오퍼레이션이 어려워져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 메뉴는 기본에 충실하되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구성이 핵심입니다. 에그 베네딕트와 팬케이크 같은 스테디셀러 메뉴를 갖추는 한편 건강지향이나 글로벌 퓨전같이 시대 흐름을 반영한 신메뉴를 발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메뉴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하는 브랜딩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메뉴 전략을 통해 창업자는 맛 건강 감성의 세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는 브런치 카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유망한 상권 유형 및 특성. 브런치 카페 창업에서 입지 선택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상권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주요 고객층과 매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권 유형 4가지와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 상권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주거단지. 인근 상권은 평일 낮에도 꾸준히 손님이 유입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가 많은 신도시, 주택단지 등은 소비력이 있는 주부층과 가족 단위 고객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이 상권의 주요 고객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 예를 들어 아이 등교 후 모이는 주부들이나 육아만 모임, 동네 주민들의 주말 브런치 모임 등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유모차 출입이 편리한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고려되면 좋습니다. 오피스가 상권은 직장인이 많은 업무지구나 오피스타운은 평일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권입니다. 이 지역의 고객은 인근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로 주로 점심 식사 겸 커피를 해결하거나 근처 회사 동료들과 모닝회의 겸 브런치 미팅을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권의 브런치 카페는 런치 메뉴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문 후 조리가 빨리 나오는 메뉴나 테이크아웃 가능한 샐러드 샌드위치 옵션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회식 대용 브런치 모임이나 출장 온 비즈니스 고객을 겨냥해 예약 좌석을 운영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가 상권의 단점은 주말 휴일에는 유동인구 감소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평일에 번화한 만큼 주말에는 상권이 텅 비는 지역도 있으므로 주변에 주거단지가 전혀 없는 순수 오피스가라면 주말 영업 전략계 브런치 대신 브런치 디너 겸용이나 주말 휴무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학가 상권은 대학가 주변은 젊은층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주요 고객은 20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 젊은 커플 등으로 가격 민감도가 비교적 높지만 새로운 메뉴나 재미있는 컨셉에 지갑을 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권의 브런치 카페는 가성비와 감성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브런치 메뉴 가격대를 너무 높게 책정하지 않는 대신 독특한 메뉴 이름이나 인테리어 포토존 등으로 SNS 바이럴을 노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은 주로 오전 수업 후 늦은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즐기거나 오후에 과제와 함께 카페를 오래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콘센트, 공부하거나 노트북 사용하기 좋은 좌석을 마련해두면 장시간 체류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방학이나 시험기간 등 시즌별로 수요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 인근 인구가 줄어들어 한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는 메뉴를 축소 운영하거나 인건비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관광지 상권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이나 유명 관광 명소 인근은 주말휴일 매출이 강한 상권입니다. 이러한 상권의 브런치 카페는 평일엔 비교적 한가해도 주말에 폭발적인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 고객층은 여행 온 외지 관광객과 현지 나들이 나온 가족 연인들입니다. 이들은 브런치 카페 자체를 여행 코스의 일부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사진 찍고 쉬어갈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뷰가 좋거나 그 지역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카페가 특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나 호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 전망대나 루프탑이 있는 곳은 그 자체로 큰 경쟁력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가, 오피스가, 대학가, 관광지 상권별로 고객 특성과 운영 전략이 달라집니다. 물론 도심 번화가 플레이스도 빼놓을 수 없는 상권인데 이는 주로 20, 30대 젊은 층이 몰리는 지역으로 임대료는 높지만 성공 시 빠른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연남동이나 망원동, 대구 동성로, 전주 한옥마을 주변 등이 이러한 상권의 예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경쟁도 치열하지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런치 카페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결국 입지 선정에 정답은 없지만 목표 고객층과 운영 콘셉트에 부합하는 상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런치 카페 창업은 카페와 식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인 만큼 준비할 것도 결정할 것도 많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운영자의 감성과 경영 마인드를 적절히 결합한다면 분명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브런치 카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